네, 우리가 앞서서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면 요번에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요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가 A의 제곱근은 하고 물어보면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A의 제곱근하고 물어보면 X의 제곱은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가셨을 때는 좀 더 익숙해지고 쉬워졌을 때고요. 지금은 이 단계를 이렇게 거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하고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X잖아요. 다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얘를 통해서 X는 루트 A이거나 X는 마이너스 루트 A다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가 돼요? 얘를 다시 엿다 놓으면 루트 A의 제곱이 A고 또 얘를 엿다 넣으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하면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할게요. 루트 A의 제곱이다 했을 때 이 제곱이랑 이 루트가 서로 약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건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요.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는 루트 A와 동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만 다시 루트 A의 제곱은 A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생각도 가능하냐면 만약에 루트 A의 제곱은 그러면 얘랑 약분되잖아요. 네. 그래서 A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요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이거의 제곱이면 얘는 뭐와 동일해요? 다시 a 제곱하고 동일하죠. 그쵸?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a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트라는 녀석은 앞에 제곱기호가 있으면 서로 사라진다 이렇게 탈출 여기 있는 숫자가 탈출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단 선생님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서의 제곱의 밑은 뭐죠? 예, 이거 자체가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제곱의 밑이 된 거죠. 밑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수학을 좀 확장해서 보면 좀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루트 a의 제곱은요. 밑이 얘죠. 루트 a죠. 그러면 그냥 나와요. 중학교에서는 얘가 양수인 걸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음의 제곱근도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근데 루트 a의 제곱은요. 항상 절대값 a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요. 그리고 절대값이 등장하면요. 이 안에 있는 값의 기호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양수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뭔 소리예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인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양수면 a는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음수가 아니면. 그래서 0일 때는 뭐 여기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수와 음이 아닐 때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핵심 개념은 요거예요. 루트 a제곱 밑이 루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밑이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만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시고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곱수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당연히 1부터 10까지의 제곱은 다 외우셨잖아요. 11부터 20까지의 제곱수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자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11의 제곱은 얼마?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얘네들이 헷갈려요? 4, 4, 16 마지막 숫자 3, 3은 9. 뒤에 것만 보면 얘네들 안 헷갈려요.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85. 그 다음 17의 제곱 289. 289죠. 확인해 볼까요? 17 곱하기 17은 240에다가 77에 49, 289 맞죠? 네. 자, 그 다음 18의 제곱은 324. 자, 마찬가지로 18 곱하면 260, 88에 64, 324. 자, 19의 제곱은 여러분들 음력 1년이 361일이에요. 19절기. 그래서 19의 제곱은 361. 12의 제곱은 400. 해서 여러분들 요 제곱수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맨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121이다. 그러면 얘는 루트 11의 제곱 쓰는 거죠. 그럼 앞에서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처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얘 양수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곱근은 도대체 루트 5가 큰지 루트 3이 큰지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이럴 때는 넓이 관계로 푸시면 돼요. 넓이로 수를 두 번 곱한다. 이거 정사각형 같지 않죠?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을 요렇게 그려보고요. 얘도 정사각형을 요렇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렸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5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3이죠. 당연히 얘가 크죠. 넓이가.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는 거예요. 얘가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 값이 크면 클수록 큰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겠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비교를 하던지 루트 밖에 있는 숫자는 루트 밖에 있는 숫자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놈은 루트고 한 놈은 루트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루트 씌우던지 아니면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던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15페이지 풀면서 여기는 여러분들 개념을 좀 외워두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연산의 시작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면서 익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념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근호 안에서 빠져나오는 개념 있죠?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 15페이지 1번 볼게요. 자, 1번 봤더니요.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개념을 제가 써놓으면 다시 루트 A의 제곱은 뭐다? A다 그랬고요. 루트 A의 제곱은 뭐다? 절대값 A다. 그러면 절대값 A가 들어오면 그냥 나오는 경우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경우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몇 번 케이스죠 얘는? 네, 이거죠. 맨 위에 있는 케이스죠. 이거 전체가 밑이죠? 그러면 그냥 이 숫자만 나오면 돼요. 3. 자, 2번.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곱하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루트 5의 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위의 식에 의해서 그냥 5 나오면 되죠. 숫자만 그냥 나오면 되죠. 밖의 제곱이니까. 예. 3번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밖의 제곱이니까 그냥 13 나오는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4번 루트 5분의 3의 제곱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밖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나오면 돼요. 5분의 3. 5번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인가요? 7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두 번 곱하니까 결국에는 루트 7분의 2와 같은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음수일 땐 부호부터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는 밖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7분의 5. 자, 6번. 마이너스 0.5 루트 0.5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얘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두 번 곱하니까 루트 0.5의 제곱과 동일한 것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밖의 제곱이죠. 제곱이 루트 밖에 있죠. 그럼 숫자가 그냥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이 가로 안에 가로 밖에 있으니까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요. 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풀면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번. 1번 봐보면 루트 8의 제곱이죠. 이 제곱은 루트 안에 있죠. 그러면 그냥 절대값 8이에요. 그래서 8은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2번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루트 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잖아요. 음수인 경우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6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6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 처리해준다. 3번 마이너스 루트 121은 자 마이너스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루트 안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절대값 11이에요. 그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양수죠. 그러면 그냥 나와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4번 루트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에요. 자 절대값이란다. 루트 안의 제곱이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리고 얘는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5번 루트 마이너스 5분의 3의 잠깐만요. 제가 5번을 풀었네요. 이게 5번이었네요. 4번을 안 풀었어요. 자, 5번 4번 루트 81분의 49죠. 루트 81분의 49죠. 그러면 얘는 루트 9분의 7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안 제곱이니까 절대값 9분의 7이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9분의 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6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0.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안에 요거까지는 뭐가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0.3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요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음수죠.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0.3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0.3이 되는 요런 가정.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여러 개인 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푸세요. 밖의 제곱이냐 안의 제곱이냐. 밖의 제곱은 그냥 나와요. 안의 제곱은 절대값 끼고 나와요. 절대값일 때는 안의 값이 양수면 그냥 나와요.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는 얘네와 상관없는 녀석들이니까 그때그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가서요. 간단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3번 봐볼게요. 1번 봤더니요.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자 얘는 뭐와 동일해요? 마이너스 이 제곱의 밑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번 곱하기니까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요. 안의 제곱이니까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러면 얘는 밖의 제곱이잖아요. 밖의 제곱이니까 그냥 10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 처리를 하게 되면 안의 값이 마이너스 2죠. 음수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10 플러스 2가 되어서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번 볼게요.
루트 169 빼기 루트 64예요. 그러면 루트 169는 루트 13의 제곱이죠. 빼기 루트 64는 8의 제곱이죠. 자, 절대값 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루트 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13 빼기 절대값 8이에요. 자, 절대값 13은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절대값 8도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리고 빼기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되겠네요. 3번 볼게요. 루트 7의 제곱 곱하기 루트 49분의 4. 자, 이것은요. 루트 7은 루트 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7로 쓰시면 되고요. 자, 요 안에 있는 값은 7분의 2의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자, 얘는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죠. 7분의 9, 7분의 2. 자, 근데 7분의 2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그래서 7분의 2. 자, 7이 약분되죠. 그리고 답은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루트 8분의 3의 제곱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자, 밖의 제곱이죠. 루트 밖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숫자가 그냥 나온다고 그랬어요. 음수여도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원래는. 근데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밖의 제곱은 그냥 나와요. 자, 그 다음 나눗셈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안의 제곱이면 절대값 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 나누기 자 마이너스 4분의 3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음수니까. 자, 그래서 얘는 8분의 3 나누기 뭐가 돼요? 자, 마마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3이 되죠. 자, 나눗셈은 뭘로 바꿔주기로 했죠? 예, 8분의 3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이 뒤에 있는 숫자에 분자와 분모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역수로 치환하면 되죠. 약분되고요. 2 하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맞죠? 네, 요번에는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계산할 때 제곱이 들어오면 루트 밖제곱이냐 루트 안제곱이냐 중요합니다. 자, 4번 볼게요. 1번 보니까 루트 10이 크니 루트 12가 크니 자, 양수일 땐 그냥 알맹이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제곱하면 10이고 10이니까 예, 뒤에 게 커요. 2번 루트 3분의 2가 크니 루트 2분의 3이 크니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안에 것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얘 1보다 작죠? 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뒤에 게 커요. 자, 3번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7이에요. 자, 누가 커요? 안에 것만 비교하면 7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붙였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부등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커요. 자, 4번 루트 40이 크니 6이 크니 자, 이 경우에는 루트 6을 바꿔줘야죠. 66에 36 36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누가 크죠? 40이 커요? 36이 커요? 예, 루트 40이 크니까 앞에 게 커요. 5번 8분의 1이 크니 루트 8분의 1이 크니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예, 얘를 루트 안에다 넣던지 얘를 루트 안에 빼야 되는데 루트 안에 넣는 게 편하죠. 88에 64분의 1 이거죠. 그러면 얘는 피자 한 조각을 64명이 나눠 먹고요. 얘는 피자 한 조각을 8명이 나눠 먹어요.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더 많이 먹겠어요? 뒤에 게 더 많이 먹겠죠. 88에 64 맞죠? 그래서 뒤에 게 커요. 얘보다 얘가 더 크죠. 6번 자, 마이너스 3이 크니 마이너스 루트 6이 크니 자, 여기서 이제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3하고 루트 6만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 부호 마이너스 붙여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9고요. 얘는 루트 6이잖아요. 누가 커요? 앞에 게 커요. 그런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뭐가 됩니까 이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이거 삭제하고 이게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뒤에 게 큰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핵심 문제 익히기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에요. 안의 제곱이죠. 루트 안의 제곱이면 뭐 쓴다고요? 절대값 쓴다고요. 3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자, 음수죠. 마이너스 3분의 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요? 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 이거 밖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그냥 나온다고 그랬어요. 밖의 제곱이니까 0.5. 자, 맞는 표현이네요. 3번. 자, 얘도 이 마이너스는 밖에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만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되겠죠? 쟤는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왜? 이 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4분의 3.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3번도 맞는 표현이네요. 자, 4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얘는 다른 영역에 있는 아이예요. 우린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인 루트 12의 제곱과 동일한 녀석이 되죠. 그리고 루트 밖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얘도 맞는 표현이 되네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안의 제곱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13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마이너스 13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 거예요. 그쵸? 근데 요 녀석이 이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얘는 13이라니까 답은 5번이 되네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밖의 제곱이죠? 근데 요 마이너스부터 처리하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두 번 곱하니까 영향받아서 루트 13의 제곱과 동일할 거고요. 얘는 밖의 제곱이니까 그냥 7입니다. 그쵸? 얘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밖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도 밖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3 곱하기 7. 곱하기 아니네요. 더하기였네요. 네. 13 더하기 7. 잘못해서 자, 더하기로 표시를 바꿀게요. 자, 더하기 7 해서 답은 20. 자, 얘도요. 안의 제곱이죠? 안의 제곱이면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12. 얘는 밖의 제곱이죠? 아이고야, 지웠어요. 8. 8이었나요, 그냥? 예, 8이었죠? 자, 여기 가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녀석은 밖의 제곱이죠?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밖의 제곱이니까 그냥 8 되는 거죠, 8. 그쵸? 그냥 나와서.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8.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12가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뒤에서 마이너스 8 해주니까 12 마이너스 8 해서 4가 되는 거죠. 자, 3번. 자, 밖의 제곱인데 요 마이너스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는 밖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오죠. 2. 얘는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 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4. 예. 그 다음 곱하기 얘 안의 제곱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는 2. 자, 요 마이너스. 얘는 4는 그냥 나오죠. 4는 그냥 나오고요. 자, 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예,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된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마이너스 4, 3, 12.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얘는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14의 제곱이죠. 예, 나누기 7의 제곱. 빼기 얘는 뭐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러면 얘는 절대값 14 나누기 절대값 7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5죠. 안의 제곱이니까요. 그러면 14는 14고요. 7은 7이죠. 나누기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음수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죠. 예,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14. 자, 이 부분은 곱하기 7분의 1로 바꾸고요. 빼기 5가 되죠. 그러니까 2에서 5를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3번은 넘어갈게요.
자, a가 양수일 때 1번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죠. 안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a가 양수죠. 그러면 그냥 나오죠. 네,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2번 루트 5a의 제곱이에요.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5a가 되죠. 그리고 a가 양수니까 5a도 양수여서 그대로 5a로 나오죠. 이것도 옳은 표현이에요. 3번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그러면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예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돼요. 예, 3번도 옳은 표현이에요. 4번 루트 4a 제곱이라는 건 불완전하죠. 그래서 루트 2a의 완전 제곱으로 제가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2a가 되죠. a가 양수니까 그대로 2a가 돼요. 2번도 옳은 표현이에요. 5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a의 제곱이죠. 그럼 얘 마이너스 원래 있던 마이너스고요. 얘는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a 처리를 하겠죠. 얘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3a로 나오는데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죠. 하나를 더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죠. 네, 5번이 3a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의 제곱이죠? 그럼 절대값 3a예요. 안의 제곱이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예요. 빼기가 있네요. 자, 안의 제곱이죠? 절대값 6b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아닌 부호만 생각하면 돼요. a가 양수래요. 3a 양수죠?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a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6b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b가 음수니까 6b도 음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a 플러스 a 플러스 6b가 되죠? 그래서 4a 플러스 6b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 돼버립니다. 괜히 개념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빨리 풀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잘못된 습관은 고쳐지기 힘듭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값일 때 이거 구하래요. 안의 제곱이죠. 그럼 일단 절대값 a 마이너스 2고요. 절대값 a 플러스 2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죠. 자, 여기 아무 숫자나 생각해 봅시다. 0, 그쵸? 양수랑 음수 사이는 0이 만만하잖아요. a에다 0을 대입해 보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소리고요. 자, 0 대입하면 2죠.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 내에서 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 해서 답은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같은 문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다이렉트로 풀려고 하면 너무 헷갈려서 여러분들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다 탈출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18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98, 2, 45, 5, 90, 5, 9, 45, 33. 그래서 얘는 우리가 봤더니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랑 x를 곱해서도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요. 일단 5를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5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5 곱하기 1의 제곱이라든지 5 곱하기 2의 제곱이라든지 5 곱하기 3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식의 5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꼴이면 탈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5도 되고 5, 4, 20도 되고 5, 9, 45도 되고 x가 될 수 있는 수들은 뭐 그 다음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 구하려 했으니까 우리는 5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다 5를 넣으면 루트 30의 제곱이 되죠.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30. 그래 30은 양수죠. 그래서 3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때 x 값은 얼마라고요? 5. 가장 작은 자연수는 5. 우리한테 만약에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그러면 4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만 딸랑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구조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문제가 몇 번째로 작은 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저 요번에도 72가 루트 x분의 72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루트를 벗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72는 어떤 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2는 네. 9. 한 번에 처음부터 9로 하면 이거 8, 9, 70이잖아요. 그럼 얘는 2가 3번 있고요. 얘는 3이 2번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루트 익숙해지면 하는 방식인데 x분의 얘는 여기 뭐가 있어요? 2가 한 마리 있고요.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6의 제곱 있죠. 그 2 곱하기 6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은 이게 요 녀석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어떤 수면 돼요? 네, x는 2이면 약분이 돼 버리겠죠. 자, x가 2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x분의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는 일단 2가 되어도 되고요. 그럼 약분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8이 되어도 돼요. 2의 세제곱. 그럼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x가 2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뭐까지? 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이걸 좀 분리해서 써놓을게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어도 되고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이어도 돼요. x가 될 수 있는 수는 지금 뭐예요? 몇 개예요? 지금 총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얘는 2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6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이 나오니까 3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2랑 3의 제곱이 약분되니까 2의 제곱이 살아남으니까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약분시켜 버리니까 얘 1이죠. 루트 1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될 수 있는 수는 6, 3, 2, 1 4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x값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를 뜻해요? 2, 8, 2, 9, 18 그 다음에 이거 72 이렇게 x가 될 수 있는 수는 28, 18, 3, 72 이렇게 총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분모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돼서 자연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26 플러스 루트 26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 소리는 뭐냐면 26 플러스 x가 어떤 수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x는 자연수니까 얘는 26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미 근처에 있는 제곱수 25보다 크네요. 그쵸? 그러면 26 플러스 x가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되겠어요? 36이겠죠. 6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7의 제곱.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6의 제곱, 이 안에 있는 값이 6의 제곱이 될 때 x값은 이게 36이니까 x는 1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6에다가 49에서 26을 빼주면 되는 거죠. x가 얼마면 돼요? 49에서 26 빼주면 되니까 23이 되는 거죠. x가 23이면 또 7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64에서 26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40, 38이면 되겠죠. x가 38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인 거예요. 그래서 얘 x가 10일 때 36이 되니 36은 6의 제곱이요. 얘는 절대값 6이요. 그래서 6이 된 겁니다. 23이 된다.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구하라. 그러면 23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6 플러스 23은 루트 49니까 루트 7의 제곱이고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7이고 양수니까 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x가 10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들이 되는데 무한히 많은 수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를 찾아라 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수 대소 비교를 옳은 것은 그랬어요. 루트 8이 크니 마이너스 9가 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음수이기 전에 상황을 생각하면 루트 8이 크니 9가 크니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루트 8은 루트 8이고 9는 루트 9구 81이죠. 누가 더 커요? 예, 뒤에 게 더 크죠. 8보다 81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곱해놨으니까 부등호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예,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봐보시면요. 2번은 3이 크니 루트 6이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확인해 보면 얘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6이니까 당연히 루트 9가 크겠죠. 그래서 앞에 게 큽니다.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15가 크니 마이너스 4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먼저 루트 15와 루트 16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뒤에 게 크죠? 루트 16.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앞에 게 큰 걸로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0.2가 크니 루트 0.2가 크니 그러면 이것도 잠깐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다시 0.2가 크니 루트 0.2가 크니 그러면 루트 0.2는 0.02가 되는 0.04가 되는 것이죠. 0.04. 그 다음에 루트 0.1은 0.2잖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2고 얘는 100분의 4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게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뒤에 게 크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5번 루트 3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니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없는 걸로 생각하면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당연히 3분의 1이 크죠. 근데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뒤집어져서 뒤쪽이 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옳게 됩니다. 알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루트 9죠. 그 다음에 루트 x고요. 루트 4는 루트 16으로 바꿔 쓰시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되죠? 네, x는 뭐 자연수로 쓰라고 하니까 x는 10, 11, 12, 13, 14, 15까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이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요번에도 뭐 똑같아요. 자, 얘는 루트 1 잡고요. 루트 x 플러스 2 잡고요. 얘는 루트 9라고 하면 그냥 이 알맹이대로 대소관계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2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래서 x는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래서 x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이 있지만 빼고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헷갈리거나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다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